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2016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2의 마지막 부분인 맞춤형 복지 지원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음, 정책 추진 방향에 보면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협력과,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 지역교육 정책과, 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복지협력과 지금까지 주요 업무 계획 앞쪽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다 나왔던 정책 부서인데 이 부서 이번 세부 추진 내용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부서가 나왔을까요? 선생님들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학생 맞춤 통합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서 2026 학년도에 예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부서의 정책 내용들이 앞쪽에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경제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측면 이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장애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복합적인 원인에 맞춰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목적이자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분절적이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좋은 정책이고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요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다층적인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인식을 하셨겠지만 학교 안에서 해당 학생의 복합적인 원인을 진단해 내고 또 그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 생각보다는 교사 한 명에게 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원 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에 유예를 조금 주장을 했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 굉장히 업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그 학마통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2월 경에는 별도의 안내가 있겠지만 그 안내를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학교 생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서의 업무들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협력과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결국에는 복지협력과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을 이 총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 추진 목적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합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굴, 그리고 아마 진단이 있겠죠. 어떤 어려움을 토대로 위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 진단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복합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할 때 어떤 부서의 정책들이 연관이 되는지가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초등교육과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인지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있지만 학습 결손이 생기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원인도 앞쪽에서 진단을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어쨌든 이 학습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학습 결손이 발생한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 부분이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에 들어간다. 그다음 두 번째 특수교육과입니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초등과의 교육과의 기초학력에 이어서 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현장 지원을 매시로 한다. 네 번째는 지역교육 정책과입니다. 수요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가정 배경이 되었든 사회문화적 자본의 부족에 의해서든 맞벌이 가정이 되었든 이 필요한 돌봄, 아침 그리고 방과 후 틈새 돌봄, 이제 저녁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돌봄 체계가 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세 가지입니다. 또 네 번째 생활교육과입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위 프로젝트를 토대로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교 안에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병원형 위센터, 가정형 위센터, 위스쿨,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토대로 심리정서적인 위기 학생을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라든가 지역에 있는 병의원 과도 연계가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 진로 직업 교육과입니다. 학생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진로 직업 교육 체제를 구축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 진로 교육까지도 지금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복지 안에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과에서는 성적 단계별 다문화 학생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입, 적응, 성장이라는 3단계에 맞춰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교실이 운영되기도 하고 한국어, 언어 강사, 또 이 지역 공유학교를 활용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이 진입 시기에 필요했었고 적응 같은 경우에는 심리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기제 공무원을 토대로 통번역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의 강점을 최대한 아 키워줄 수 있도록 이중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경기 랭귀지 스쿨이 교육 1 섹터, 2 섹터, 3 섹터에서 고루 작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체계적 지원, 또 밀집 학교, 밀집 지역에 대한 특화 지원, 예를 들면은 30% 이상인 경우에 또 60% 이상인 경우에 학생 수를 감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러시아권 원어민 선생님을 채용해서 학생 지도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인데 학생 건강 증진 그리고 건강 위기 학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지협력과인데요.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지원 협력 활성화.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그리고 연계학교 그리고 희망교실 이런 것들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안에 모두 들어가는데
총 8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정책 부서들이 관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복합적인 위기 요인들을 학교 현장의 선생님께서 진단해 내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여기 추진 체계를 보니까 더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학교 현장의 업무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업무로 이관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 앞쪽 부분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2026 학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정책 부서가 모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전면 운영한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2026 학년도 3월 1 일자부터 이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전면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는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하기 이전에 정책기획관에서 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를 했기 때문에 현행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이 문건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아마 이번에 발표 내용이 담겨서 학교 현장에는 안내가 될 것 같고요. 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매뉴얼도 배포가 될 것입니다. 아마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은 되었었지만 이제 학교 안에 어려움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관련된 매뉴얼도 수정되고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해서 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교육지원청의 실행체제 그리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중간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플랫폼으로서 교육지원청의 역할 치고는 많은 행정 업무가 교육지원청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될 때는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또 이 물적인 자원에 있어서도 좀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본 계획 안에 관련 내용들이 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지정 기간 3년 미도래 선도학교 33교 지속 운영 및 예산 지원. 지금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선도학교는 2025 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선도학교를 운영했던 그 경험이 있는 담당자가 2026 학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찾아가는 연수들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도학교는 지속 사업으로서 운영을 한다. 예산도 한 3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선도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아마 요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내에는 31개의 시군이 있고 각 시군에 이 규모나 격차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뭐 50,000명, 60,000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생 수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지원청에 이 학교에서 이 복합 요인을 가지고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적기에 잘 지원되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그리고 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복합 요인을 가진 학생들이 이 교육지원청에 접수가 돼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때의 이 절차나 처리 과정 등이 굉장히 발빠르게 좀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관 사업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으로 통합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한다. 네, 음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소위원회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해당 위원회가 분과의 형식으로 학교별로 이 발굴한 학생들에 대한 어려움을 면밀히 다시 사례회의를 하고, 사례회의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텐데, 아무래도 쪼끔 '초기에는 좀 버거움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이 이런 역할을 하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대상 정책 연수, 지역 네트워크 연수를 실시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해당 복합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업무 담당자도 분명 지정이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양성, 또 전문가 지원단 구성 운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해당 이 전문가 집단들이 작은 그룹들로 쪼개져서 학교마다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또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복지 우선 사업, 사업학교와 연계학교의 수업 내 기초학력 협력 강사,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교로 지정이 되면 연계돼서 지정이 되고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서 이 강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다양한 유인별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통합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 학교, 이것도 기초학력 부분과 연관되어 있고 이미 선생님들께 안내를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지원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하고 운영을 고도화하고,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보호 지원 체계도 운영한다. 그래서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예방, 회복적 지원을 위한 인권 지원단 활동도 강화하는데,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부분들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돌봄 교육 지원, 학생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 또 그다음에 오후, 틈새, 저녁 돌봄, 그리고 온 동네 초등 돌봄을 도입하는데, 아마 이건 거점형으로 초등 돌봄 교육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돌봄과 교육 부분에 대한 아 역할을 분담하는 모델을 좀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서비스 노인 일자리 연계 안전 인력 배치, 우리 뭐 올해 학생 기과 관련돼서 좀 이슈도 있었고 해서 이 학생 귀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인력을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원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안전 체계도 좀 구축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돌봄 시스템에 맡겨졌을 때 출석과, 그리고 아이가 귀가할 때 알림, 문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위 프로젝트 구축 및 운영, 그래서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그 외에 병원형, 위센터 등,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 예를 들면 뭐 가족 상담 센터라든가 학생 정신건강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곳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 체계 구축, 통합 지원 대상 학생의 진로 직업 탐색을 강화한다. 학생의 적성, 흥미, 역량을 반영한 진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 위기 학생, 저소득층,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진로 탐색 지원을 강화하고요. 지역사회 기반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 연계를 강화하는데, 뭐 지역에 있는 산업체나 공공기관, 또 대학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진로 멘토링을 운영합니다.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와 연계한 진로 체험, 취업, 창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회도 확대하는 쪽으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연계를 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네요. 다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체계와 관련된 강화인데요. 공교육 진입 시기별로 단계별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가 융합교육과 부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같이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진입, 적응, 성장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선이수제가 올해 실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이수제라는 것은 학교에 입급하기 전에 한국어 랭귀지 스쿨에 예 이 위탁이 되어서 한국어 교육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국 초기에 한국어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확대하고 선이수제를 실시한다. 또 이외에 학교급에서는 다문화 특별학급, 다문화 언어 강사, 한국어 강사, 지역 연계형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나 온라인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과 연계해서 학생의 한국어 실력 향상 그리고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적응형은 학교 생활 적응 및 안착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통번역을 지원합니다. 성장형은 다문화 학생의 강점 강화로 진로 지원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강화, 또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언어권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학생 생활 지도나 교육 활동 지도를 지원하는 것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건강 증진 및 건강 위기 학생 지원입니다. 건강 위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요양호자, 건강 취약 학생, 특히 1, 2형 당뇨나 희귀질환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문 건강지원기관과 연계를 강화합니다. 병원, 보건소,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지원을 연계하고 협력해서 학생 건강을 위한 생태계를 별도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학생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센터로 찾아오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또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건강 관련 토요일 특화 건강 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되는데 이건 학생 건강증진센터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필요하다면 경기 학생 스포츠 센터를 활용해서 이 체력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체험들도 또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서 정책 간 연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걸 모두 다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각 부서에 이 평가 과제와 평가 지표가 모두 나와 있는데 복지 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인식 개선 및 외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쪽으로 이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초등교육과에서는 교육복지 우선 사업, 사업학교, 연계학교의 수업 내 기초학력 협력 강사 활용률 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 학생 선정 및 지원. 이 더봄 학생 뭐 이제 앞쪽에서 살펴보았지만 정의는 뭐 인권이나 혹은 뭐 아동학대나 이런 것처럼 어떤 다양한 이 장애 이외에도 위기를 겪고 있을 것 같은 학생들, 학교 안에 따돌림이나 이런 관심 학생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대상이 더봄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교육 정책과에서는 맞춤형 돌봄, 아까 4단계에 걸친 돌봄 체계가 있었는데 그 만족도 조사, 그 생활교육과에서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 위 프로젝트 안전망 구축, 진로직업교육과에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융합교육과에서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운영을 통한 다문화 학생 한국어 능력 향상도,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건강위기 학생 지원 사례 건수, 또 지역사회 전문 건강지원기관 연계율, 학생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참여율, 뭐 이런 것들을 평가 지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 지표는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부서의 지원 정책 말고 시급한 것을 우선신 순위로 좀 정해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서 운영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 안전망 지원 강화입니다. 앞쪽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연결되는 부분도 안내가 되었었는데 2024학년도 지정 사업학교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서 사업학교를 재지정한다.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학교는 3년 단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2025학년도 지정 2년차 연계학교는 교육복지 기초학력 공동공모로 지속 운영하고 200개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학교에서도 관련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복지 사업과 학생들의 이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는 체계가 연계돼서 지원이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2025학년도가 원년이었고 올해가 두 번째 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내실화, 교육복지 안전망 25개청 지속 운영하고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복지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 음 사실은 이 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한 분이 계시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교에 보통 한 분이 배정이 되는데 이 거점형으로라도 몇 개 학교를 이렇게 묶어서 교육복지사를 좀 배치를 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어려움들을 발견하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교육복지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요 부분을 보니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 연계 교육복지 지원 협력 활성화 그래서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간 협력 MOU 체결을 토대로 교육복지 사업을 좀 추진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정책 평가 부분은 교육복지 안전망 긴급 지원 실적,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실적 요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정책 두 번째 마지막 맞춤형 복지 지원을 선생님들과 함께 좀 읽어 보았는데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뭐 탈도 많고 뭐 탈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 탈을 걱정하고 있고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도 교육감님께서 크게 결단을 내리셔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을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제 그렇게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때 인력이나 또 각종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 단일한 이유로 위기를 겪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 그리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배우고 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경기 교육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복지와 관련돼서 학교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교육복지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학생 복지를 위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인력 충원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정책위의 마지막 세부 추진 과제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관련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